안녕하세요, 여러분. T3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자동차 업계에서 눈여겨볼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다룰 소식은 테슬라예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테슬라가 자사의 모델 S와 모델 X 이 두 차량의 설계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거예요. 오픈소스라는 게 결국 누구나 그 설계 정보와 소프트웨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온 기술 자산을 대중에게 풀어버리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죠. 이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테슬라는 예전에도 비슷한 행보를 보인 적이 있거든요. 바로 초창기 모델인 로드스터입니다. 2023년 11월에 테슬라는 로드스터와 관련된 설계, 엔지니어링, 그리고 진단 자료들을 전부 공개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테슬라 측에서 내놓은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가진 걸 이제 여러분도 가지게 됐다는 취지의 표현을 썼습니다. 회사가 쥐고 있던 정보를 그냥 다 풀어버리겠다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 소식이 알려진 건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 본인의 트위터, 그러니까 X를 통해서였어요. 2026년 7월 24일에 머스크가 직접 자신의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로드스터 때 설계와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만든 것처럼 모델 S와 모델 X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담고 있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죠. 여기서 잠깐 모델 S랑 모델 X가 테슬라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차량인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먼저 모델 S부터 볼게요. 모델 S는 2012년에 처음 세상에 나온 차량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가 대량 생산 방식으로 만든 첫 번째 차량이 바로 이 모델 S였거든요. 럭셔리 세단이면서 동시에 전기차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잡은 모델이었고 항속거리도 인상적이었고 가속력도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는데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당시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바꿔놨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이야 무선 업데이트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시절 기준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접근이었죠. 이어서 모델 X 얘기도 해볼게요. 모델 X는 모델 S보다 조금 늦은 2015년에 출시됐습니다. 모델 S가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나온 차량인 만큼 고성능 전기 SUV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었다고 보시면 돼요. 모델 X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팔코닝 도어일 거예요. 무늬 새 날개처럼 위로 열리는 그 독특한 구조 말이에요. 여기에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안전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모델 X는 테슬라의 또 다른 대표 차량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두 차량, 모델 S와 모델 X는 테슬라를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대표적인 플래그십 모델들이었어요. 전기차라는 게 그저 친환경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성능도 편의성도 럭셔리함도 다 잡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차량들이었고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전기차라는 개념 자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흐름을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사실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은 2026년 들어서 이미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들어서면서 결국 생산이 완전히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픈소스 발표는 이 두 차량이 더 이상 새로 생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거죠. 신차로서의 생명은 끝났지만 설계와 소프트웨어라는 형태로는 계속 남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모델 S와 모델 X를 만들던 공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프리몬트 공장인데요. 테슬라는 이 공간을 다른 프로젝트로 돌렸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와 자율주행 차량인 사이버캡이에요. 즉 세단과 SUV를 찍어내던 라인이 이제는 로봇과 자율주행차를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이 공장 재배치 하나만 봐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예전에 로드스터로 오픈소스 정책을 한번 실행해본 경험이 있고 이제 그 방식을 모델 S와 모델 X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점이 공교롭게도 두 차량의 생산이 종료된 직후였고 동시에 프리몬트 공장은 옵티머스와 사이버캡 쪽으로 자원이 옮겨간 상태였어요. 이 흐름들을 한꺼번에 놓고 보면 테슬라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회사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의 이런 결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기획할 때 참고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T3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